이제 확률에 대해서 대충 선생님이 이제 베이스를 했잖아요. 했으면 확률을 이제 계산하는 방법을 배우시면 돼요. 확률은 이제 일어날 가능성을 의미해요. 그죠? 사건에 일어날 가능성을 의미하는 바고, 우리는 확률을 계산하는 방법을 이제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건 어떤 시행에 대해서 시행의 표본 공간 S가 존재할 때 사건 A가 있는 거죠. 말을 되게 어렵게 썼는데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떤 주사위를 던져? 그러면 표본 공간이 결정될 거야, 그지? 진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이 일어나는 그 표본 공간이 결정될 거예요. 그럼 그 중에 하나의 부분 집합에 대한 사건을 정의할 수가 있어요. 뭐 짝수가 일어난다거나 3의 배수가 일어난다거나 이런 거죠.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확률 A가 일어날 확률 probability라 그래서 P자를 쓰는데 probability라고 해서 P라고 쓰니까 PA라고 하면 A라는 사건이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라 그러고, 확률 가능성을 뜻하고, 이 확률은 어떻게 따지냐면 전체의 가능성, 집합이니까 전체 집합 표본 공간 S의 원소의 개수를 사건 A의 원소의 개수를 나눠주면 돼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예시로 하면 주사위를 던지고 사건 A를 3의 배수 3, 6이라고 이렇게 하면, 그쵸? 3의 배수가 일어날 확률을 구하세요. 3의 배수가 일어날 확률 PA를 구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이게 주사위를 던졌을 때 3의 배수가 일어날, 즉 미래에 발생할 거죠. 일어날 확률이라고 평하는 거고, 그러면 S라는 집합을 찾는 거죠. 주사위를 던졌으니까 1, 2, 3, 4, 5, 6 여러분 이렇게 안 풀죠? 근데 이렇게 그냥 선생님이 풀어주는 거예요. 알겠어요? 만약에 좀 복잡해지면 이런 식으로 생각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표본 공간의 개수는 하나, 둘, 셋, 넷 다 6개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럼 사건 A를 집합으로 나타내면 3, 6이니까 3, 6 두 가지니까 여기서 A의 개수는 두 가지죠. 맞아요? 따라서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은 NS, 그러니까 표본 공간의 개수로 나눠주면 됩니다. 어떤 걸? 사건 A의 개수를. 따라서 6분의 2가 되면 3분의 1입니다. 3분의 1의 확률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이게 아까 선생님이 9분의 3이랑 6분의 2랑 3분의 1이랑 다 같다 그랬잖아, 그지? 어떻게 풀어도 된다 그랬잖아. 그때 얘와 얘를 접근하는 방법이 같아야 돼요. 같은 방식으로 접근해야 돼요. 같은 관점이라고 합시다. 같은 관점으로 바라볼 것. 같은 방식으로 바라볼 것이라고 합시다. 방식으로 바라볼 것. 즉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전체 사건을 조합으로 생각했으면 사건 A도 뭐로 봐야 돼? 조합으로 보고 있어야 돼요. 전체 사건을 순열로 보고 있으면 사건 A도 순열로 보고 있어야 돼요. 알겠어요? 전체 경우의 수는 내가 순열로 생각해 놓고 A라는 사건은 조합으로 문제를 풀고 있으면 안 돼요. 관점이 똑같은 관점에서 봐야 돼. 그래야 9분의 3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6분의 2가 나오는 거예요. 알겠어요? 나중에 이제 풀다 보면 몇 가지 느껴지는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조금 자유롭게 풀 수가 있다는 건데, 얘를 조합으로 따지고 있으면 얘도 조합으로 따지고 있어야 되고, 얘를 순열로 계산하고 있으면 얘도 순열로 계산하고 있어야 돼요. 알겠어요? 얘는 지금 내가 순열로 얘는 조합으로 계산하는데 얘는 순열로 계산하면 경우의 수가 늘어나서
확률이 더 커지거나 그런 사건이 발생할 수 있어요. 보는 관점이 같아야 돼요. 같은 방식으로 바라봅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이제 확률을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이 확률의 계산 방법을 우리 뭐라 그러냐? 요거까지만 요거 하고 할까? 그러면 이제 확률의 성질을 나타낼 수 있어요. 확률의 성질인데 확률의 성질은 너무너무 당연한 확률의 성질이에요. 확률의 성질은 너무 당연한 거라서 당연하죠. 잠깐만. 갑자기 왜 저기 생각이 났을까? 확률의 기본 성질. 자, 확률의 기본 성질은 어떤 사건 A의 확률은 항상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거나 같아요. 넘어갈 수가 없어요. 알겠어요? 전체 사건으로 나눠주는 거기 때문에 전체 사건, 즉 표본 공간으로 나눠주는 거기 때문에 그걸 넘어서 일어나는 일은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죠? 나타날 수 있는 모든 결과를 다 쓴 것보다 더 다른 일이 벌어질 수는 없어요. 그거랑 같은 일이 벌어지면 전 사건이라 그래서 확률은 1이 되는 거고 하나도 일어나지 않으면 0이 돼서 0사건이라고 부르죠. 그죠? 그렇죠? 일어나지 않는 사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아요. 모든 일이 일어날 확률은 그래서 1인 거고 하나도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0인 거예요. 그냥 이게 기본 성질이에요. 별것도 없죠? 너무 당연하죠? 양수 0에서 1도 중학교 때도 배웠으니까. 여기 요 정도가 기본 성질. 그럼 이제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여러분은 확률을 이제 계산할 수 있는데 확률에 관점이 있어요. 관점이 세 가지가 있어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두 가지. 그다음에 여기 하나랑 연결해서 이게 하나가 더 있어요. 이게 세 가지라고 보는 거죠. 하나가 뭐냐면 이걸 수학적 확률이라고 해요. 하나가 뭐냐면 이걸 통계적 확률이라고 해요. 그다음에 이 수학적 확률에서 약간 조금 벗어나서 나오는 게 이제 기하학적 확률이에요. 확률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이 확률의 세 가지는 사실은 세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예요. 알겠어요? 이거는 방법론에서 두 가지가 또 나뉘는 거예요. 얘랑 이렇게 나뉘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수학적인 게 뭐고 통계적인 게 뭐냐? 이걸 좀 잘 정리하면 통계적인 건 실생활에서 일어나는 거고 실생활 얘는 이상적이에요. 일어날 수 없어. 현실 세계에서는 통계적 확률이 적용돼요. 알겠어요?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는 확률이 통계적 확률이고 현실 세계에서 일어날 수 없는 확률이 수학적 확률이에요. 말이 좀 이상하죠? 자, 통계적 확률이란 건 뭐냐면 이런 거야. 여러분이 주사위를 던졌어. 주사위를 던졌을 때 3이 나올 확률 얼마예요? 3이 나올 확률 6개 중에 하나잖아. 그치? 3이 나올 확률 3이 나오는 사건 A를 하면 확률적으로 계산 잘해요. 6분의 1이에요. 6분의 1. 이건 무슨 확률이야? 이게 수학적 확률이에요. 이상적 확률. 계산 가능해요. 계산 가능. 통계적 확률은 계산 가능하지 않아요. 그럼 통계적 확률이라는 건 뭐냐? 실제로 집에 가서 내가 던져보는 거야. 알았어요? 3번 던지면 나오지도 않아요. 왜냐면 6분의 1이라는 값이 3번 던져서 나오지도 않으니까 최소 6번 던져봐야 6분의 1이라고 찾을 수는 있어요. 그죠? 근데 6번 던져봤더니 한 번도 안 나올 수도 있고 2번 나올 수도 있어. 그럼 어떤 사람은 집에 가면 3번 나왔으니까 6분의 3이죠. 또 너 집에 가서 주사위를 진짜 던져봤는데 주사위 6번 중에 3번이 3이 나왔어. 그럼 확률이 얼마인가? 2분의 1인 거지. 2분의 1. 선생님은 집에 가서 던져봤더니 한 번도 안 나왔어. 그럼 빵인 거예요. 빵. 그럼 12번 던졌더니 한 번 나왔으면 12분의 1인 거예요. 그죠? 선생님이 지금 진짜로 하고 있는 그건 뭐예요? 계산이잖아. 확률 계산. 실제로 내가 해보는 거잖아. 그지? 이게 실생활이지. 그런데 걔네들은 6분의 1이 나오지 않을 때도 많아요. 그럼 실생활에서는 뭐가 적용돼? 통계적 확률이지. 실제로 해보는 거죠. 실제로. 그럼 이상적 확률은 계산 가능한 그냥 이상 6가지 중에 하나니까 6분의 1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떤 게 맞을까? 사실은 이게 맞는 거죠. 통계적 확률.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때마다 다르긴 하지만 그래서 얘는 말할 수가 없죠. 그죠?
왜냐면 사람마다 다 다를 테니까. 그게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살아가는 데 나타나는 현상이잖아. 그렇죠? 어떤 사람은 많이 나오고 어떤 사람은 적게 나오기도 하고. 그럼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런데 이걸 이제 대수의 법칙이라고 그러죠. 많이 해보면 6번만 하는 게 아니라 12번만 하는 게 아니라 6,000번, 10,000번, 20,000번, 30,000번 이렇게 해보면 그러면 통계적 확률에 그 10,000분의 얼마인 값이 계산을 해보면 거의 뭐에 가까워져? 6분의 1에 가까워지더라. 충분히 많이 하면 통계적 확률은 그러니까 어디에 가까워져? 수학적 확률에 가까워져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6번 해보면 절대로 6분의 1이 안 나올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어요. 심지어 잘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할 때마다 6분의 1이 나올 수도 있죠. 그것도 사실 통계적인 거죠. 그러니까 통계라는 것과 확률이라는 것은 사실 실생활에서 어떻게 적용될지 굉장히 모호한 부분을 가지고 있어요. 좀 이렇게 수업하는 게 애매하지만.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 이 통계적 확률은 사람마다 다르고 때마다 다르게 나오지만 이게 실생활에 가깝긴 하지만 이 횟수를 충분하게 하면 그러면 수학적 확률에 가까워진다. 우리가 계산할 수 있게 돼. 그럼 우린 계산을 통해서 이걸 예측해 볼 수는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 이 본다, 확률적이다, 이 말 자체가 확률이 갖고 있는 말 자체가 가능성인데 그 가능성을 다시 또 가능성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사실 좀 어떻게 보면 관점은 어렵죠. 근데 현대 사회에 가서 그 가능성을 다시 가능성으로 보는 게 세상을 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걸 막 찾기 시작했어요. 컴퓨터가 막 빨라지고 그러면서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많이 볼 수 있게 되면서 사람들한테 새로운 관점을 주기 시작했어요.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 이게 되게 좀 특별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지금 세대가 많이 바뀌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나이가 드는 세대가 되면 진짜 어떤 세대가 되죠? 관점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게 완전히 자리가 잡히면 교육 방식도 달라질 수 있어요. 나중에 너희들이 선생님 나이가 되면 야, 여러분 자녀들한테 이렇게 앉혀놓고 나 어렸을 때는 학원이라는 게 있었어. 거기서 수학을 이런 식으로 가르쳤어. 이렇게 얘기할 때가 올 수도 있어. 아니 그렇게 엉뚱하게 가르쳐도 돼요? 이렇게 자녀들이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어. 교육 방식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수도 있어. 왜냐면 선생님 보기에 이거는 진짜 관점의 차이거든. 관점이 달라지고 바라보는 게 달라지면 생각하는 게 달라지고 생각하는 게 달라지면 행동이 달라져.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런 걸 통해서 사실 좀 공부를 해오는 것도 좋죠. 세상은 지금 굉장히 특이하게 가고 있어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선생님이 사실 통계에 대해서 요즘에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있는데 예전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수학과 과학이 발전한다는 건 수학과 과학이 발전한다는 건 우리가 무엇인가를 배우고 공부하고 학습하고 많이 알면 설명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점점 힘들어진다는 건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했어요. 옛날에는 알면 다 설명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의학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몸에 대해서 자세히 알면 병을 다 고칠 수 있어. 자연상을 다 알면 자연상을 다 설명할 수 있어. 모든 것을 다 알면 다 설명할 수 있어. 근데 그게 어느 정도 그래서 심리학 이런 사회학 이런 것도 과학이라는 이름이 붙어서 인문과학, 사회과학 그래서 모든 걸 다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게 힘들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어요. 뭔가가 이상해. 너무 경우의 수도 많고 너무 확률도 너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수학과 과학이 했던 건 완벽한 설명이었어요. 완벽한 설명. 그게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예요. 심리 상태. 모든 걸 다 완벽하게 설명하고 싶었어. 자연현상. 근데 그게 힘들어. 그 다음에 나타난 게 뭐야? 약간 통계적인. 통계의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 세상은 불안정한 걸로 가득해. 통계학자들은 항상 그렇게 봐요. 세상은 알 수 없는 것들로 이루어져 있어. 내가 이걸 알 수는 없지만 이 결과물들로 나오는 걸로 얘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추측해 볼 수 있어.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관점 자체가 달라요. 그렇죠? 그러면서 통계가 막 이렇게 한쪽에서 커왔어. 커왔는데 갑자기 컴퓨터가 발전하면서 컴퓨터가 어느 정도 발전하면서 컴퓨터의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시키는 대로 다 하니까 알면 다 설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알면 다
체스 가르쳐주면 다 성공해서 내가 얘네들이 다 알면 계산을 다 해서 이렇게 근데 안 되더라고. 근데 어떤 이렇게 통계적인 내용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서 야 잘은 모르지만 이런 결과가 나오려면 뭐 대충 알아서 해보자 이렇게. 근데 엄청 잘하는 거야. 그게 이제 여러분 그 뭐야 바둑 이긴 뭐죠? 알파고 같은 거예요. 알파고 같은 건 안에 구조를 사실 잘 몰라. 연산을 어떻게 했는지 잘 몰라. 설명을 잘 못해. 근데 그냥 그 구조를 이렇게 했더니 결과물로는 잘 설명을 하고 있어. 그러면 설명을 한 거야 이렇게 보면. 약간 통계적 관점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죠. 물론 이 구조도 짜긴 짜야 돼요. 수학적으로 짜는데 이걸 자세한 어떤 예전처럼 잘 알아가 아니라 통계학적 관점으로 잘 모르라. 그래서 통을 만들어. 근데 결과는 설명을 잘. 지금 그게 컴퓨터가 막 발전하면서 AI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잘은 모르는데 설명을 잘해. 잘은 모르는데 다 식별해. 잘은 모르는데 나는 이걸 어떻게 아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결과가 나와. 그럼 잘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세상을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 거야. 이제 세상이 지금 바뀌고 있어.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내가 보기에는 세상을 보는 관점 자체가 지금 크게 흐름 자체가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달라지겠죠. 어쨌든 그래서 이 실생활과 수학적 확률 우리는 사실 이거 굉장히 좋아해요. 사람들은 불안할 때 모르면 이걸 되게 좋아하죠. 수학적인 거는 모든 걸 설명하고 싶어요. 근데 통계학적인 어떤 선생님 설명하면서도 이상하지 않아요? 주사위를 던졌을 때 3이 나올 확률은 얼마야? 집에 가서 사람마다 다 때마다 다 이게 무슨 말이야? 그치? 근데 그렇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면 예전에는 그래서 여기 여러분이 배우는 건 아직 그 현재 사회의 통계적 관점이 아니에요. 이건 옛날 통계야.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개수가 많아지면 그걸 다시 설명 가능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수학적 확률도 설명 가능. 이거 갖고도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일어났어요. 지금 그런 부분은 아직 보고 있는 거죠. 자, 기하학적 확률은 뭐냐면 수학적 확률이나 이런 건 카운터블이라고 그러죠. 셀 수 있어요. 셀 수 있어요. 주사위를 던졌어. 표본 공간이 몇 개야? 6개야 이렇게. 셀 수 있죠. 3이 나와. 몇 개야? 1개야. 이렇게 셀 수 있어요. 그러면 6분의 1이야. 이렇게 셀 수 있죠. 그쵸? 근데 예를 들어서 1시간을 누가 기다렸어. 1시간 60분이죠. 근데 어떤 사람이 이 1시간 안에 도착할 때 도착할 확률을 구하고 싶어. 앞에 도착할 수도 있고 뒤에 도착할 수도 있죠. 이건 좀 연속선상이 있잖아. 그치? 그럼 어떤 딱 시점에서 도착했다고 말할 수가 없어서 한 5분 단위로 끊어보자. 5분 단위로. 5분 단위로 끊어봤을 때 예를 들어서 5분 단위로 이렇게 끊어서 여기 있을 수도 있지만 여기 있을 수도 있고 되게 복잡하잖아요. 그죠? 그 5분을 어떻게 잡느냐도 좀 다를 수 있어요. 몇 분에서 뭘 다시 당연히 0분에서 5분도 가능하지만 1분에서 6분도 5분이 되는 거죠. 5분은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다른 거잖아. 그치? 그럼 전체의 5분을 어떻게 잡느냐에 다른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걸 갖다가 우리 뭐냐면 계산 실수 영역이라고 해요. 연속적이다. 셀 수가 없어. 5분 단위로 언제 올지 몰라. 이렇게. 확률적으로 어떻게. 여기 안에서 여기 속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 갖고 이제 이런 문제도 낼 수 있어요.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한 학생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일 우리 어디 건대 구역에 무슨 맥도날드가 있어요. 뭐 있다고 치고 맥도날드에서 보자. 몇 시에? 11시부터 12시 사이에. 와서 서로 10분만 기다리는 거야. 10분만. 서로 10분 안에 만나면 선생님이 맛있는 거 사주는 거고 못 만나면 각자 집에 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딱 와서 10분만 딱 기다리면 돼요. 그럼 만날 확률이 얼마나 될까? 이런 거 계산해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두 사람의 시간적인 차이가 10분 안에 들어오면 돼요. 이럴 때 이거는 셀 수가 없어. 이게 몇 개야? 셀 수가 없죠. 그죠? 영역으로 나와. 이게 부등식의 영역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럴 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기하학적 확률이라고 해요. 이렇게 그림식으로 해서 이만큼에서 요만큼이 속하는 확률 이렇게 넓이로 따지기 시작하는 거죠.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런 이제 원판이 있는데 요만큼이 1등에 당첨될 확률이에요. 그렇죠? 그럼 1등에 당첨될 확률은 얼마일까? 1등에 당첨되든지 꽝에 당첨되든지 그럼 두 개 중에 하나니까 2분의 1 이렇게 하나요? 그렇게 하기엔 좀 뭐하지 그지? 개수가 이상하잖아 그지? 이건 말이 안 되잖아.
그럼 이건 확률을 어떻게 할 거야? 그럼 전체 면적분의 요만큼의 면적으로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따지는 거죠. 이게 이제 기하학적 확률이에요. 이 기하학적 확률은 수학적 확률의 연장선상에 있는데 계산을 하고 싶은데 이게 셀 수 없을 때 영역으로 따져야 돼. 그럴 때 나오는 게 이제 기하학적 확률이죠. 둘 중에 하나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 완전 선상이 조금 이렇게. 여러분 그 양분 보면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꽂힐 확률은 얼마야? 뭐 이런 거 할 수 있죠. 하나, 둘, 셋, 넷, 4분의 1이요.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그죠? 전체 영역분의 여기 넓이가 얼마인지 찾아서 해볼 수 있죠. 밖에 나가는 건 다시 한다고 하고, 밖에 하는 건 다시 한다고 하고, 이런 걸 하는 거죠. 그래서 수학 계산 중에 그런 것도 있어요. 어떤 이렇게 지하철 요즘엔 이제 그 지하철에 사람들이 떨어지지 말라고 안전판이 있잖아, 그지? 안전판.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진짜로 그 앞에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었어요. 그럴 때 펜을 떨어뜨리면 펜이 이렇게 걸치는 거야, 이렇게 난간에. 2분의 1이 넘어가면 떨어져 밖에. 그러면 떨어질 확률을 구하세요. 이런 것도 있었어요. 도형으로 그려서. 요즘은 이제 그래서 스크린판이 딱 있어서 안 떨어지죠. 예전엔 이런 게 없었어요. 이런 것도 이제 기하학적 확률을 풀어야 돼요. 이런 거는 이제 어려운 문제라서 안 나와요. 이런 거는 이제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문제고, 수학은 이런 것도 따진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자, 알겠어요. 그래서 수학적 확률은, 그러니까 관점은 수학적 확률과 통계적 확률과 기하학적 확률 세 가지가 있어요. 통계적 확률은 신경 쓸 게 없죠. 통계적 확률은 실제 내가 한 것 중에 몇 번 나왔는지를 그냥 하는 거야. 100번 던졌는데 5번 나왔어? 그럼 20분의 1이에요. 이건 수학적 확률하고도 전혀 상관이 없고, 실제로 계산을 해봤는데 나온 확률 전체 중에 이렇게 나와. 이게 통계적 확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수학적 확률만 다룰 거예요. 통계적 확률은 다루진 않아요. 근데 내용이 나와 있어. 알겠어요? 통계적 확률은 전체 행한 것분에 실제로 나온 거를 실생활에서 만약에 여러분이 했다면 그거를 확률로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얘랑은 관련성이 깊이가 떨어져 있다. 근데 결국은 얘가 여기로 간다. 따라서 우리는 통계적 확률을 수학적 확률로 계산하는 방법을 택한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수학적 확률은 이상적이지만 실생활에 적용 가능해진다. 왜? 충분히 여러 번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전에 통계를 바라보던 관점이죠. 기하학적 확률은 이제 다른 방식으로 셀 수 없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요게 사실은 이 뒷부분의 내용 다예요. 앞부분은 개념, 뒷부분은 확률. 그럼 이제 확률은 어떻게 계산해? 요거 구하려면 다 어떻게 구해요? 앞에 경우의 수 했죠? 경우의 수 열심히 풀었잖아, 그지? 그럼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이걸로 푸는 거예요. 그럼 끝. 경우의 수. 요거까지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하는 게 다음 시간, 그러니까 수요일 날은 아니라 조금 더 가야 될 것 같아요. 요거 할 게 많아요. 여기 여러분이 많이 풀어봐야 돼요. 선생님은 사실 할 게 없는데 여러분은 할 게 많아요. 알았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조건부 확률이라는 게 나와요. 조건부 확률이 되게 중요하죠. 이게 제일 사실은 굉장히 좀 까다로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확률이 바뀔 거냐 안 바뀔 거냐. 수요일날 여러분이 수업으로 와야 되죠? 11시간에 오겠죠, 그죠? 그날 비가 왔어. 그러면 너희들이 올 확률이 바뀔까? 뭐 이런 거 있죠. 있을 수도 있잖아. 해가 막 되게 쨍쨍 떴어. 그러면 여행을 가버렸어요. 그럼 안 오겠지, 그치? 영향을 주느냐 안 주느냐. 어떤 조건이 생기면 일어날 가능성이 바뀔까 안 바뀔까.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 갖다 우린 조건부 확률이라 그래요. 이런 상황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독립확률이라는 걸, 독립사건이라는 걸 찾아내고, 그 다음에 이 독립사건을 찾아내면 통계로 이제 쫙 가는 거예요. 선생님이 설명이 많아질 거예요, 점점. 문제는 점점 쉬워질 거고, 알겠죠? 이제는 쉬워져요. 선생님 말을 믿어보세요. 오케이?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지금 숙제는 유형 한 8까지 하세요.